좁은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린다. 영광사진관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든다. 박현수는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라이카 카메라를 닦고 있다. 렌즈에 묻은 먼지를 천천히 마치 시간을 어루만지듯 닦아낸다. 요즘도 필름 쓰시는 분이 있나요? 오후에 들렀던 젊은 손님이 물었다. 박현수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한다. 사진은 기다림이야. 현상되기 전까진 아무도 진짜를 모르지.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고 나갔다. 디지털 시대에 필름을 고집하는 늙은이의 집착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박현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필름을 장전하고 셔터를 누르고 어둠 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길 기다리는 삶. 해가 기울고 박현수는 가게 문을 닫으려 일어선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린다. 문틈으로 밀려들어온 낡은 봉투 하나. 박현수는 봉투를 집어든다. 봉투 안에는 필름 한 롤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다. 이 필름 혹시 현상 가능할까요? 김수정. 필름 케이스는 세월의 발에 있다. 코닥, 골드 200, 단종된 지 오래된 제품이다. 적어도 20년은 묵은 필름이다. 이런 필름은 보통 상했거나 빛에 노출돼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박현수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박현수는 암실로 들어가 붉은 조명 아래서 현상액을 준비한다. 손에 익은 동작들, 필름을 조심스럽게 꺼내 릴에 감고 탱크 안에 넣는다. 현상액을 붓는 순간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박현수는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처음 사진을 배우던 날,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현상하던 그때, 타이머를 맞추고 탱크를 흔든다. 규칙적인 리듬,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과거가 현재로 떠오르길 기다릴 뿐이다. 정착에게 필름을 헹구고 필름을 걸어 말린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필름을 빛에 비춰본다.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다. 사진 확대기를 들고 한 컷 한 컷 들여다본다. 첫 번째 컷, 초등학교 운동회, 아이들이 뛰노는 풍경이다. 두 번째 컷, 여자 하나가 아이 손을 잡고 웃고 있다. 세 번째 컷,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남자. 순간 박현수의 손이 멈춘다. 여자의 얼굴, 그 미소, 눈가의 주름. 돋보기를 든 박현수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심장이 빨라지고 입술이 마른다. 설마 정화? 목소리가 떨린다. 그 여자는 정화를 닮았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정화 그 자체다. 30년 전 자신 곁을 떠난 그 사람. 박현수는 필름을 내려놓고 벽에 기댄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여자는 너무나 분명히 정화다. 다시 확대기 아래 필름을 놓고 인화를 시작한다. 떨리는 손으로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근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이미지가 떠오르며 정화의 얼굴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 그리고 남자. 박현수는 확대기 속 남자의 옷깃을 본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박현수. 자신의 이름이다. 하지만 사진 속 그 남자는 자신이 아니다. 얼굴도 체격도 다르다. 이게 대체 뭐지? 박현수는 사진을 들고 조명 아래로 간다. 사진 속 현수막에 적힌 글씨. 1999년 5월 10일 영광초등학교 운동회. 1999년은 정화가 날 떠난 지 7해 뒤다. 박현수는 사진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싼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하다. 정화의 목소리, 그날의 빗소리, 마지막 인사. 왜 이제 와서? 박현수는 중얼거린다. 어두워진 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사진관안을 희미하게 비춘다. 박현수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어 사진 속 정화의 미소를 본다. 그 미소는 따뜻하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박현수. 사진은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붉은 조명은 꺼지지 않는다. 아침 해가 암실 창문을 두드린다. 박현수는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어젯밤 인화한 사진이다. 정화의 얼굴이 여전히 거기 있다. 몸을 일으키며 사진을 집어든다.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선명하다. 정화의 눈과 주름, 입꼬리의 각도, 목선까지 틀림없다. 30년 전 날 떠난 정화. 30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단 한 번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최정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진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본 뒤 박현수는 사진을 확대경 아래 다시 놓고 정화 옆이 아이를 본다. 7살쯤 돼 보인다. 정화를 닮은 동그란 눈.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이 박현수의 머리를 스친다. 사진관 한편 낡은 캐비닛에서 먼지 쌓인 자신의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박현수가 평생 찍어온 타인의 기억들, 결혼식, 돌잔치, 운동회. 박현수는 1999년 5월을 찾는다. 영광 초등학교 운동회. 그날도 박현수는 일을 했다. 학부모들의 사진을 찍었다. 앨범을 한 장씩 넘긴다. 운동장 풍경, 달리는 아이들, 웃는 부모들. 그 순간 손이 멈춘다. 사진 속에 정화가 있다.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정화. 같은 날, 같은 장소, 그날 정화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카메라 너머로 정화를 찍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수백 장을 찍던 날, 수십 명의 얼굴을 담던 날, 정화의 얼굴은 그 속에 묻혔던 것이다. 박현수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는다. 김수정이 맡긴 필름 속 정화와 자신이 찍은 정화. 같은 옷,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두 사진은 몇 분 간격으로 찍힌 것이 분명하다. 정화. 넌 그날 거기 있었구나. 박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눈가가 뜨겁다. 만약 그날 자신이 알아봤다면, 만약 정화에게 다가갔다면. 박현수는 주먹을 쥔다. 후회가 밀려온다. 박현수는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본다. 여자아이. 정화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박현수는 김수정의 메모를 떠올린다. 어머니 유품 속에서 찾은 필름. 그렇다면 정화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 아이가 김수정이다. 박현수는 계산을 한다. 1999년에 7살이었다면 지금은 32쯤 된다. 아니, 30대 중반일 수도 있다.
정화의 딸. 다시 정화의 딸 사진을 확대경으로 살펴본다. 눈썹의 모양, 코의 각도, 인매, 정화를 닮았다. 하지만 박현수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도 보인다. 박현수는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숙인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본다. 정화를 닮은 눈, 누군가를 닮은 인매. 박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낼 수 없다. 아, 설마. 박현수는 중얼거린다. 사진과 나는 고요하고 오직 시계 소리만 째깍거린다. 사흘이 지났다. 박현수는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밤마다 정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의 눈빛이 따라왔다. 오후 2시쯤 사진관 문이 열린다. 박현수는 고개를 든다. 중년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선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필름 맡긴 김수정입니다. 박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김수정, 바로 그 이름. 박현수는 여인의 얼굴을 본다. 정화를 닮았다. 눈매, 인매, 말투까지. 박현수는 목구멍이 매는 걸 느낀다. 아, 예. 잠시만요. 박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이 든 봉투를 꺼내 건넨다. 김수정은 봉투를 받아 사진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사진 속 엄마가 참 젊으네요.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박현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김수정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는다. 이 필름 어머니 유품 속에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박현수는 숨을 삼킨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김수정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진다. 작년 봄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박현수는 고개를 숙인다. 작년 봄, 겨우 1년 전. 만약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만약 정화가 살아있을 때 만났더라면. 그러셨군요. 어머니가 이 사진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늘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아버지. 그 단어가 박현수의 가슴에 박힌다. 아버지 말씀이십니까?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간직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사진은 없네요. 아버지 사진은 없다. 그럼 사진 속 그 남자는 누구지? 아버지 사진이 없다는 김수정이 말에 다급하게 박현수가 물어본다. 어머니와 셋이서 찍은 사진 속 남자분은 아버지가 아닌가요? 김수정이 대답한다. 아, 저희 삼촌이세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께서 대신 아빠처럼 함께 해주셨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박현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박현수가 김수정의 눈을 본다. 정화의 눈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무언가도 보인다. 자신의 눈빛, 자신의 눈썹 모양. 박현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이 사진 혹시 어디서 찍으신 건지 아십니까? 어릴 때 제가 다니던 학교예요. 영광초등학교.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정화요. 최정화입니다. 박현수는 눈을 감는다. 정화, 틀림없다. 김수정은 정화의 딸이다. 그리고 박현수 앞에 서 있다. 좋은 사진들입니다. 박현수는 겨우 말을 잇는다. 오래된 기억이 살아있네요. 김수정은
환하게 웃는다. 그 미소가 정화의 미소와 똑같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김수정은 사진을 소중히 봉투에 넣는다. 박현수는 묻고 싶다. 정화는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혹시 박현수가 말을 꺼낸다. 어머님께서 사진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김수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가끔요,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대요. 조용한 분이셨다고. 말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박현수의 고개가 천천히 떨궈진다. 그랬군요. 김수정은 사진관을 둘러본다. 오래된 카메라들, 낡은 액자들. 사진관을 오래 하셨나 봐요. 요즘 필름 사진관은 보기 힘든데. 평생 했습니다. 필름 있으시면 언제든 또 오십시오. 김수정은 미소 짓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문을 열고 밖을 나서는 김수정의 뒷모습이 정화가 떠나던 날의 뒷모습과 겹친다. 김수정이 떠난 뒤 박현수는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다. 정화의 딸 김수정이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는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를 않았다. 박현수는 또다시 김수정의 필름 사진과 자신이 찍은 정화의 사진을 나란히 놓는다. 정화의 표정을 비교한다. 자신이 찍은 사진 속 정화는 미소 짓고 있지만 눈빛이 쓸쓸하다. 하지만 김수정의 필름 속 정화는 환하게 웃고 있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박현수는 가슴이 저려온다. 정화는 박현수와 헤어진 뒤 행복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 새 삶을 살았던 걸까? 또다시 확대경으로 사진 구석구석을 살핀다. 배경의 현수막, 아이들의 옷, 운동장 트랙, 그리고 정화가 입은 원피스. 하얀 꽃무늬 원피스. 자신이 선물했던 원피스다. 심장이 뛴다. 정화는 헤어진 뒤에도 그 옷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을 보는 박현수의 눈에 눈물이 핑 돈다. 정화, 날 잊지 않아 주었구나. 박현수는 벽장으로 가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상자 안엔 정화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다. 강변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박현수는 그 사진들을 펼쳐놓는다. 정화의 얼굴을 하나하나 본다. 젊은 정화, 웃는 정화, 수줍어하는 정화. 박현수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정화의 뺨을 쓰다듬는다. 미안해. 박현수는 속삭인다. 왜 지키지 못했는지, 왜 찾지 못했는지, 왜 그날 운동장에서 알아보지 못했는지. 박현수는 다시 김수정의 필름 사진을 본다. 정화 옆의 아이, 7살 김수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마, 눈썹, 코, 인매. 왜인지 자신을 닮은 것 같다. 분명히 닮았다. 박현수는 거울 앞에 선다. 70대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매는 여전하다. 박현수는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자신의 눈매를 비교한다. 설마 내 딸인가? 말도 안 된다. 정화와 헤어진 건 1991년 겨울이다. 1992년에 태어난 아이라면 시간이 맞는다. 정화는 박현수의 아이를 임신한 채 떠난 것일까? 또다시 김수정의 말이 박현수의 머릿속을 맴돈다.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대요. 조용한 분이셨다고.
말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계속되는 의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다음 날 아침, 박현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낸다. 30년 전 적어둔 정화의 주소가 거기 있다. 희미한 연필 자국. 박현수는 외투를 입고 거울을 본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70대 노인의 모습. 너무 늦었지만 가야 한다.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간다.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마을 입구에 내린다. 골목이 좁은 오래된 집들을 지나 주소를 찾아 걷는다. 20번지, 22번지, 24번지. 숫자를 세며 걷다가 멈춘다. 26번지, 정화의 집이 있던 자리.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이 잡초가 무성한 빈터만 남아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듯한 걸 간신히 참고 조용한 빈터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정화, 정화가 살았던 곳, 딸 수정이 자랐던 곳, 죽은 정화와 함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다. 옆집 대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온다. 박현수를 보고 물어온다. 누구 찾으세요? 박현수가 돌아서며 묻는다. 예전에 여기 살던 최정화라고 아십니까? 아, 정환에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아, 혹시 딸도 있었나요? 김수정이라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는다. 아수정이 잘 알죠? 참 착한 애였지. 지 엄마가 아빠도 없이 혼자 얼마나 힘들게 키웠다고. 잘 컸어, 잘 컸어. 그런데 정화 씨 죽고 나서 수정이 혼자 살다가 결국 얼마 전 이사 갔습니다. 정화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박현수는 숨이 막힌다. 수정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글쎄요, 이사 가고 연락이 끊겨서. 근데 누구슈? 정화 씨 아는 분이요? 박현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뭐라 말해야 할까? 옛 연인? 아니면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간다. 박현수는 다시 빈터를 본다. 바람이 불고 잡초가 흔들리는 빈터 한가운데로 들어가 발밑에 밟히는 낡은 벽돌 조각 하나를 집어든다. 정화가 살았던 집 입하편. 박현수는 벽돌을 꽉 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후회가 밀려온다. 30년 동안 정화를 찾지 않은 것. 그날 운동장에서 알아보지 못한 것. 모든 게 후회다. 박현수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정화야, 이제 확실히 알았다. 수정이 우리 딸이구나. 박현수는 고개를 떨군다. 정화야, 내가 몰랐다. 정화 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걸. 혼자 힘들게 살았다는 걸. 박현수는 바닥을 친다. 정화는 말하지 않았고 혼자 견디고 혼자 아이를 낳아 혼자 키웠다. 정화야, 왜 말하지 않았니? 박현수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임신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내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걸 버리고 정화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해가 기울고 박현수는 일어선다. 외투의 먼지를 털어내며 벽돌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으로 빈터를 본다. 박현수는 돌아서 골목을 걸어나간다. 발걸음이 무겁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정에게 말해야 한다. 진실을. 그날 이후 박현수는 며칠 동안 사진관 문을 열지 않는다. 정화의 얼굴, 김수정의 얼굴, 카운터에 앉아 사진만 바라본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일주일이 지나고 사진관 문이 열려 있다. 김수정이 들어선다. 박현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현상 가능할까요? 김수정은 오래된 필름 한 통을 꺼낸다. 집 정리하다 나왔어요. 어머니가 숨겨두신 것 같아요. 박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받는다. 코닥 필름 30년은 된 것이다.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며칠 걸릴 겁니다.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다. 박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필름을 바라본다. 정화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박현수가 암실로 들어가 붉은 조명을 켠다. 현상액을 준비하고 필름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탱크에 넣고 현상을 시작한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박현수는 숨을 참으며 필름을 꺼내 빛에 비춘다. 이미지들이 보인다. 박현수는 돋보기를 든다. 첫 번째 사진, 젊은 박현수가 있다. 정화를 안고 웃고 있다. 강변이다. 박현수는 기억한다. 정화가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와 자신 품에 안겼던 날. 봄날이었다. 두 번째 사진. 정화 혼자 서 있다. 배를 쓰다듬고 있다. 임신한 배. 세 번째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정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아기는 자고 있다. 작은 손, 작은 발. 네 번째 사진.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 영광사진관. 가게 앞에서 갓난아이 수정이와 함께 사진을 찍은 정화. 박현수는 숨이 막힌다. 정화는 그렇게 정화만이 방식대로 아이의 아빠인 박현수를 기록했던 것이다. 정화는 박현수가 집안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 알았기에 박현수를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떠났던 것이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박현수의 이름을 아이에게 들려주며 살았다. 박현수를 원망하지 않고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나중에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나로부터 정화는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말없이 나를 떠났던 거구나. 박현수는 그제서야 사진 속 정화의 미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정화는 행복했다. 아이와 함께여서 박현수의 딸 수정이를 지켜내서. 정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현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낸다. 사흘 뒤 김수정이 사진을 찾으러 왔다. 박현수는 인화한 사진 봉투를 건네며 이 사진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십시오. 김수정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한다. 감사합니다. 김수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현수는 입을 연다. 수정 씨, 혹시 젊으셨을 때 어머니 사진 더 있습니까?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수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준다. 정화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박현수는 화면을 본다. 그 남자는 자신이다. 이분이 아버지세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겨주신 사진이에요.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박현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젊은 날의 박현수의 얼굴. 박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수정의 눈을 본다. 수정 씨, 제 이름이 박현수입니다. 수정의 얼굴이 굳는다. 네? 당신 아버지 이름이 박현수 아니었습니까? 김수정은 한 발 뒤로 물러선다. 눈이 커진다. 그걸 어떻게? 박현수는 가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정화와 함께 찍은 사진. 수정에게 건넨다. 수정아, 미안하다. 난 몰랐어. 내가 태어난 줄도, 정화가 혼자 너를 키웠다는 것도.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본다. 핸드폰 속 사진과 똑같은 사진. 수정은 박현수를 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지?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흐른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김수정은 사진을 떨어뜨린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떨린다. 박현수는 다가간다. 조심스럽게 자신이 딸 수정이 어깨에 손을 올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수정은 한참 동안 울다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의 아빠 박현수를 본다. 왜 이제야? 박현수는 수정을 끌어안는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자신의 딸. 딸 수정은 박현수의 품에서 운다. 박현수도 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늘 그랬어요. 아버지는 사진처럼 조용한 분이었다고. 사진과 나니 환해진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췄다. 이제 사진관 안엔 오래된 필름 대신 새로운 기억이 현상되고 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장의 사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낸 이들의 마음입니다. 박현수에게 필름은 기억이었고 정화에게는 사랑이었으며 수정에게는 용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현상되지 않은 또 한 장의 인생 사진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